나는 평생 착하게 살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 그게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내 손으로 키운 회사를, 내 꿈을 그들이 훔치려 했을 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후회와 고통이 시작될 차례였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다. 나는 그걸 보며 다짐했다. 성공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자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했다. 그곳에서 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AI 기반의 교육 앱, 한국 교육 시스템의 압박 속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었다. 밤낮 없이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투자자를 설득했다. 마침내 기디오 AI라는 회사를 세웠다. 초기 자본은 내 저축과 어머니의 퇴직금이었다. 동생 민주는 누나, 내가 도울게 하며 마케팅을 맡아주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사무실은 지하실 같았고 직원은 나 혼자였다. 하지만 앱이 출시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학생들이 이 앱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리뷰를 남겼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회사는 성장했다. 나는 CEO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딩을 직접 했다. 그게 내 열정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시작되었다. 민준이 점점 변했다. 처음엔 동생이라 믿고 모든 걸 공유했다. 회사 비밀, 기술 코드, 미래 계획. 하지만 민주는 나 몰래 투자자들과 접촉했다. 누나는 기술만 알지, 사업은 모르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나 보다. 어느 날 회사 미팅에서 민준이 내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발표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게 반복되었다. 민주는 외부에서 EDUAI의 실질적 리더는 나야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직원들도 그를 더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어머니가 민준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양보해라고 하시니 더 그랬다. 어머니는 항상 민준을 편애하셨다. 내가 딸이라서. 아니, 그냥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아들은 귀하고 딸은 희생해야 한다는. 희생은 계속되었다. 회사가 커지면서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중 하나가 대기업 K텍이었다. 그들의 임원 진우는 나와 대학 동기였다. 우리는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그가 부잣집 아들인 걸 알았을 때 나는 헤어졌다. 너처럼 가난한 집 딸과는 안 맞아 라는 그의 말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K텍의 후계자였다. 계약 미팅에서 그는 오랜만이네, 은혜야 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프로페셔널하게 대했다. 하지만 진우는 나를 이용하려 했다. 내 기술을 우리 회사에 넘기면 더 큰 성공을 보장할게 라고 속삭였다. 나는 거절했다. 그런데 민준이 그와 손을 잡았다. 나 몰래.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은혜야, 민준이가 말하던데. 회사 좀 나눠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충격받았다. 민준이 어머니를 설득한 거였다. 누나는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해? 가족인데 왜 그래? 민준의 말이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밤새워 만든 코드, 내 꿈을 왜 나눠? 하지만 나는 또 참았다.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 울지 않았다.
한국 여자로서 가족을 위해 참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 회사에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민준이 직원들을 선동했다. CEO는 기술만 알지 사람 관리는 못해라고. 일부 직원이 사표를 냈다. 투자자 미팅에서 민준이 내 프레젠테이션을 가로챘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개발한 거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왜? 민준이 동생이니까? 어머니가 아프실까 봐의 진우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은혜, 내가 피곤해 보이네. 나한테 맡겨라고. 그는 나를 다시 유혹하려 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말에 흔들렸다. 너 없인 안 돼라고 하니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어느 날 회사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 내 코드가 유출된 거였다. K-텍에서 비슷한 앱을 출시했다. 그들의 앱은 내 EDUAI와 똑같았다. 알고 보니 민준이 진우에게 코드를 팔았다. 가족을 위해 한 거야. 누나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지라는 민준의 변명이었다. 어머니는 민준이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혈육이잖아 라고 하셨다. 나는 그 순간 무너졌다. 내 인생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되었다. 밤새 울었다. 다음 날 회사에 나가서 모든 걸 확인했다. 증거가 있었다. 민준의 이메일, 진우와의 대화 기록. 나는 테이프처럼 재생되는 그들의 배신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왜 내 꿈을 훔쳐?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소송을 준비했다. 민준과 진우를 상대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는 충격받으셨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민준의 배신, 진우의 공모. K-텍의 앱은 중단되었고 민준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진우는 회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들은 후회했다. 민준은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울며 빌었다. 진우는 은혜, 제발 용서해 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EDUAI를 다시 세웠다. 더 강하게. 직원들은 나를 따랐다. 앱은 더 성공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상처가 남았다. 가족의 배신은 영원한 고통이었다. 민주는 실직 상태로 살고 진우는 명예를 잃었다. 그들의 후회가 내 복수였다. 나는 승리한 게 아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살기로 한 거다. 그런데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 배신당한 마음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텐데. 나는 그 후로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를 생각했다. EDUAI는 이제 한국 교육앱 시장에서 1위였다. 투자자들이 줄을 섰고 해외 진출도 논의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컸다. 밤마다 꿈에서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누나, 왜 나를 버려? 라고 속삭이는.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어머니는 퇴원 후 나와 연락을 끊으셨다. 내가 민준이를 망쳤어 라는 마지막 말이었다. 가족의 유대가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거니까? 하지만 나는 왜 그걸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I를 이용한 멘탈 케어 기능.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로 우울해지지 않게 해주는. 이는 내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배신당한 후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당신은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게 당신을 망가뜨렸어요. 라고 말했다. 맞았다. 나는 평생 참아왔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직장에서 성차별 받을 때 항상 웃으며 넘겼다.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강해졌다. 직원들에게도 말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희생은 선택이지 강요가 아니에요. 어느 날 민준이 회사 앞에 나타났다. 비쩍 마른 모습이었다. 누나, 한 번만 화해줘. 나는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진우가 날 이용한 거야? 돈이 필요했어. 나는 조용히 듣다 물었다.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내 인생이 망가진 건 내 선택이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아프셔. 내가 용서하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또 가족 카드인가? 민준아, 엄마는 내가 잘못한 걸 알아. 너 스스로 고쳐. 나는 글을 보냈다. 더 이상 도울 마음이 없었다. 진우도 연락 왔다. 은혜, 만나자. 설명할게.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여전했다. 잘생긴 얼굴, 비싼 슈트. 내 기술을 훔친 건 미안해. 하지만 사업이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사업. 그건 배신이야. 너처럼 사람 이용하는 게 사업이라면 나는 안 해. 진우는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과거야. 이제 너는 그냥 나는 자리를 떴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K텍는 소송 후 주가가 떨어졌다. 진우의 아버지는 그를 해외로 보냈다. 실패자의 꼬리표를 달고. 나는 이제 혼자였다. 친구들은 잘했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성공했지만 가족을 잃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EDUAI가 내 가족이 되었다. 앱 사용자들이 감사해요. 삶이 바뀌었어요. 라고 메일 보낼 때 그게 위로였다. 그런데 밤에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아팠다. 배신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후의 공허는 어떻게 채우지? 시간이 흘렀다. EDUAI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다.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이었다. 나는 CEO로서 인터뷰를 받았다. 여성 창업자로서의 어려움은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배신이 제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강해졌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여성 창업자들이 공감해요. 라고 댓글 달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약자였다. 나는 그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어머니가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누나, 엄마가 위독해.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할까? 결국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다. 은혜야, 약한 목소리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민준이를 미안해. 나는 울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가 오라. 민준이가 잘못했어. 그 순간 오랜 원망이 풀렸다. 어머니는 회복하셨고 우리는 천천히 화해했다. 민준은 변했다. 실직 후 그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누나 덕분에 깨달았어. 스스로 살아야 한데 그는 사과했다. 진심이었다.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가까이 두진 않았다. 진우는 해외에서 실패를 반복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라고.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허락 안 할 터였다. 나는 이제 새 삶을 시작했다.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그는 회사의 개발자였다. 너의 강함이 좋아 라고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사랑을 키웠다. EDUAI는 더 혁신적이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앱, 그게 내 복수였다. 배신자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이 오른 거?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 물었다. 이 성공이 정말 행복일까? 아니면 그냥 빈 껍데기? EDUAI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앱 다운로드 수가 1억을 돌파했다. 정부에서 상을 받았고 TED 강연 초대를 받았다. 무대에 서서 말했다. 배신은 아프지만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나는 떨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밤에 불면증이 왔다. 상담을 다시 받았다. 용서가 필요해요. 상담사의 말이었다. 나는 노력했다. 민준에게 연락했다. 카페 잘 돼. 그는 덕분에 라고 답했다. 우리는 가끔 만났다. 가족처럼. 진우가 돌아왔다. K텍의 자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우연히 미팅에서 만났다. 은혜, 축하해. 그는 웃었다. 하지만 눈빛에 후회가 보였다. 내 덕분에 많이 배웠어 라고 말했다. 나는 좋아 라고만 했다. 더 이상 적대감 없었다. 시간 MOU가 상처를 덮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주말에 함께 식사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다.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AI 윤리 프로젝트. 기술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이는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였다. 배신의 교훈. 이제 나는 자유롭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배신을 잊진 않는다. 그것이 나를 만든 거니까?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약함의 변명?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자. EDUAI가 글로벌화되면서 나는 세계를 다녔다. 뉴욕에서 미팅, 도쿄에서 파트너십, 바빴지만 충실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를 볼 때 가슴이 아팠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배신당하는 이야기. 민준의 카페는 성공했다. 그는 누나의 조언 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다. 어머니는 건강해지셨다.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 번 배신은 영원한 교훈. 진우는 재기했다. 자신의 회사를 세웠다. 경쟁자였다. 하지만 페어 플레이였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응했다. 사업은 사업. 내 삶은 안정되었다.
결혼을 생각했다. 파트너와의 미래, 아이를 갖고 EDOAI를 물려줄. 하지만 깊은 밤,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 배신이 없었다면? 더 약한 내가 되었을까? 배신은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 계속되는 성공 속에서 나는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EDOAI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조사 결과 진우의 옛 동료였다. 복수야 라는 메시지. 나는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대응했다. 보안을 강화하고 소송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가 다시 드러났다. 언론이 파헤쳤다. 여성 CEO의 배신 스캔들 기사 제목이었다.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거는 과거. 이제는 앞으로. 민준이 도왔다. 누나, 내가 지킬게. 그는 변했다. 진짜. 어머니는 내가 강해서 다행지라고 하셨다. 가족이 다시 뭉쳤다. 위기를 넘기며 EDOAI는 더 강해졌다. 새로운 기능 추가, 사용자 증가. 나는 행복을 느꼈다. 진짜. 하지만 그 해킹 뒤에 숨겨진 진실은? 누가 진짜 배후일까? 조사가 깊어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킹의 배후는 민준의 옛 친구였다. 하지만 민준이 연루된 흔적이 있었다. 우연이야 민준의 변명. 나는 믿지 않았다. 다시 배신. 어머니에게 물었다. 민준이 또, 어머니는 울었다. 아니야, 은혜야. 나는 증거를 모았다. 민준을 대면했다. 왜? 그는 고백했다. 돈이 필요했어? 미안. 가슴이 찢어졌다. 두 번의 배신. 나는 결단했다. 가족과 거리 두기. 진우가 연락 왔다. 내가 도울게. 아이러니했다. 나는 혼자 싸웠다. 소송 승리. 민주는 감옥 갈 뻔했다. 어머니는 용서해라고 했지만 나는 못해라고 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다. EDOAI는 내 것. 배신의 고리는 영원할까? 시간이 지나 나는 회사를 매각했다. 큰돈을 벌었다. 여행을 다녔다. 세상을 봤다. 가족은 멀어졌다. 어머니와 가끔 통화. 민주는 회복 중. 진우와 재회했다. 우리 다시. 그의 제안. 나는 거절했다. 과거는 끝. 새로운 시작. 책 쓰기. 내 이야기. 독자들에게 말한다. 참지 마세요. 하지만 내 마음속 질문. 행복은 어디에? 책이 베스트셀러 되었다. 배신과 성장 제목. 사람들은 공감했다. 토크쇼 출연. 어떻게 극복했나요? 자신을 믿었어요. 가족 화해 시도. 민준 사과. 어머니 중재. 천천히. 진우는 성공. 경쟁자지만 친구처럼. 나는 평화 찾았다. 정말 끝났을까? 마지막으로 나는 산책하며 생각했다. 모든 게 잘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독자여,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배신당한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